예전에는 작은 모델이 꼭 있어야 했으므로 제작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었죠. 모델을 얻기 위해서 임프레션 포스트, 트랜스퍼 코핑을 써서 복잡하게 본을 떤 후에 픽스 아날로그를 연결하고 커프 부위는 빨간 고무로 진지바 아날로그를 만든 후에 석고를 부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캐스터블 지대주 위에서 크라운을 만드는 방식에서는 기공사가 커프 부위를 포셀린으로 빌드업을 해서 만들다 보니 원하는 크기로 만들기도 어려워서 통상적인 커프의 모양과 크기로 제작했으므로 맞춤식 지대주의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공소에 밀린 가공이 도입되면서 맞춤 지대주의 가공이 가능해졌죠. 즉, 티타늄을 깎아서 커프를 만들게 되니 모양을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세면 접착식 지대주를 쓸 수 있게 된 점도 편리해져서 좋았지만, 초창기 방식에서는 커프 가공은 못하고 상부만 가공이 안 된 기성품 지대주 위에서 진지바 아날로그 위에서 마진 가공을 하고 그 위로 상부 가공을 하는 수준이었으므로 아까 케이스처럼 직선 커프를 가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픽스처의 위치 정보와 잇몸 표면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모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복잡하게 본을 뜨고 모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방법에서는 작은 모델을 만들지 않으므로 본도 아예 뜨지 않습니다. 대신에 힐링 바트를 푼 상태에서 구강 스캐너로 잇몸 사진을 찍어서 기공소로 전송만 하면 됩니다. 이 자체로 픽스처 위치 정보와 잇몸 정보를 얻은 것이고 단지 방법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기공소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대주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데 하지만 커프 하부의 모양은 전의 방식의 커프와 여전히 같거나 오히려 직선 커프로 되어 있고 윗부분만 늘리고 있습니다. 커프 하부를 손을 못 대는 이유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이죠. 그래서 뼈에 걸리지 않을 만한 상부 1 내지 1.5mm 전 구간에서만 마진을 잡아 당겨서 걸쭉하게 늘리는 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는 CT 파일도 같이 보내서 둘을 합성 변환해서 기공소에서도 협설적과 근원심의 잇몸 속 정보를 참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3D 내비게이션 방식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맞춤 지대주의 커프 모양이 뼈에 걸리지 않게 피해가면서 모양이 복잡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물성이 보완되게 튼튼하게 가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밀링 머신이 컴퓨터가 지시한 대로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고 질코니아 크라운까지 가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좌우지간에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으로 맞춤 지대주의 가공상 단점이 많이 제거가 되었고 이제 물성까지 보완이 된다면 할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꺼려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였던 것이 회사마다 내부 결합부와 회전 방지 구조 그리고 결합 나사의 모양과 치수가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밀링 머신으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임플란트의 모든 가공은 CNC 선반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CNC 가공은 원과 직선 가공만 가능하고 곡선 가공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티타늄 한 줄을 돌리면서 절삭 공구를 갖다 대서 깎는 방식이기 때문인데 대신에 정밀합니다. 반면에 밀링 가공은 티타늄이나 질코니아 플럭은 가만히 있고 공구가 움직이면서 깎음으로 곡선 가공, 즉 타원 가공이 가능해서 컵과 상부를 길쭉하게 가공할 수 있고 심지어는 크라운의 교합면까지 깎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정밀도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밀도가 요구되는 결합 나사와 내부 가공까지 된 반가공 지대주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CNC로 가공하고 나머지 커프와 마진, 상부 가공을 기공소에서 밀링 가공하는 것으로 지금은 정리가 되었으니 이 점은 이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유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힐링 시에 원이 아닌 길쭉한 타원형으로 잇몸이 아무는 것은 회전결합 방식의 기존의 힐링 어바트로는 불가능하고 원으로만 힐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의문점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힐링이 된 잇몸에서 맞춤 지대주의 타원형 커프를 무슨 방법으로 완전 결합을 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근원심으로 잇몸에 걸려서 핵사끼리 맞추기도 힘드니 불완전하게 결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커프를 덜 길쭉하게 가공을 하고 또 현재 방법처럼 끝만 늘려서 엑스탱글이 크지 않고 작게 커프를 가공해서 잇몸에 덜 걸리게 하면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결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면 맞춤 지대줄 한 의미가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커프가 특히 이런 모양이라면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잇몸 절개해서 벌려줘야 완전 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체험 포켓이 생기고 압박도 약하게 됩니다. 시간 공급은 작아져서 음식물이 옆으로는 덜 끼겠지만 포켓 속으로는 잘 끼게 되고 청소하기가 어렵겠죠. 이러면 염증이 생기기 쉬우니 정기적으로 치과에 들러서 잇몸과 커프 소독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이 모양이라면 마진을 늘리는 정도 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길게 늘린 거라면 불완전 결합이 될 것 같고 조금 늘린 거라면 잇몸을 조금 잘라준다면 결합이 될 수 있겠지만 물성이 약한 것이 싫어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불편한 점은 저도 꼭 해결해 보고 싶은 숙제이긴 한데 현재 방법처럼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만약 정기적으로 치과에 계속 내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음식물이 들키는 장점과 임플란트 수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도 환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해결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저가 조립형에서 맞춤 지대줄을 쓸 거라면 기존의 힐링을 써서 1차로 원으로 힐링을 시킨 후 맞춤 지대줄을 만들 때 회전 방지와 구조 없는 듀얼 난 헥사를 추가로 가공해서 이것을 힐링 어바트 대신 무줄기를 연결해서 잇몸을 타원형으로 2차 힐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헥사 지대주로 바꿔주는 식으로 완전 결합을 시킬 것입니다. 즉, 두 개의 지대주를 가공하고 두 번의 힐링을 시키는 방식인 거죠. 단 조건이 있죠. 두 개의 지대주가 모양과 크기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하는데
기계가 프로그램으로 가공하는 현재 방식에서는 가능하고 또 회전 방지 구조가 없는 반가공 지대주가 추가로 필요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겠지만 현재 방식에서는 추가로 지대주 하나를 더 가공하는 것도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맞춤형 지대주를 쓴다는 것은 최고의 고급형 옵션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하는 거라면 최고의 결과를 얻어야 하니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